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7장 동명사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전체 구성은 동명사 용법, 시제,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관용표현, 그리고 토익 종합 실전 문제까지가 여러분 파트 5고 그 외 파트 6와 7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 파트 5 위주로 하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1, 2차 시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명사. 지금까지 준동사를 비웠는데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동명사는 뭐냐? 동사 운행에 ing가 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뭐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명사. 이걸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명사 용법 한번 볼까요?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명사처럼 여러분 주어, 보어, 목적 자리에 온다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pplying for the job early까지가 뭐다? increases라는 동사의 왼쪽 주어 자리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일찍 그 job에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채용될 확률을 높인다. 어쨌든 주어 자리 왔고 그 다음에는 is 이런 비동사 뒤에 오는 걸 우리가 보통 보고라 그럽니다. 그죠? 주요 초점은 고객 만족 혹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suggest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suggest 뒤에 동명사가 이렇게 목적 온 거야. 그러니까 manage는 제안했다. 그 말 그대로 sales, 매출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시행할 것, 이행할 것, 도입할 걸 제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e committed to 할 때 이 to가 보통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뒤에도 이렇게 동명사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치사의 목적 자리. 그럼 회사는 전념하고 있다. 환경 영향을 reducing, 줄이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 보어, 목적어 두 개. 이 자리에 동명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명사를 여러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앞에 우리가 투부정사 할 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외웠죠. 이제 지금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admit, 인정하다. avoid, 피하다. appreciate, 감사하다. deny, 부인하다.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 give up, 포기하다. mind는 여러분 싫어하다, 꺼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postpone, 연기하다. quit, 중단하다, 그만두다. recommend, 추천하다, 권고하다. stop, 그만두다. suggest, 제안하다. 이런 어휘들이 뒤에 동명사가 온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한번 볼까요? admit 뒤에 그랬어. making 동명사 온 거예요. 그는 인정했다, 실수한 것을 보고 says. 그 다음에 give up 뒤에 동명사가 왔습니다. 회사는 포기했다, developing. 그렇게 신제품 개발을 포기했다. 왜? 예산 제약 때문에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mind 뒤에 동명사가 왔습니다. 그녀는 늦게까지 일하는 걸 별로 개의치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답니다. as long as 뭐 하는 한 그녀가 weekend 주말에 get off 쉴 수만 있으면 이 말입니다. 자, quit 뒤에 동명사. 그녀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었답니다. 왜? 그녀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 이 말이겠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uggest가 딱 나오네요. 자, suggest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라고 여러분 알고 있었으면 그냥 답은 그냥 A입니다. 그죠? 자, manage는 제안했다, implementing 하겠다. 도입하겠다, 시행하겠다. 새로운 접근 방식을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접근법 혹은 방식을 도입하다, 시행하기로 제안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stop은 실전 문제에도 나옵니다. 이 stop은 엄밀히 따지면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stop은 뭐냐? 동명사의 스킹이 아니고 투부정사 답이에요. 차이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은 그만두었다. 그 다음에 묻다. for directions 하면 길을 묻다 라는 뜻이에요. 뭐 하면서 heading to 가다 이 말이겠죠. 고객의 사무실로 향하는 중, 가는 도중에 길을 묻다. ask for directions. 길을 묻다인데 길 묻는, 만약에 여러분 asking이 대비면은 stop 뒤에 동명사 오면은 여러분 삼행시 문장입니다. 무엇 하는 것을 그만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asking이 대비면 그들이 고객 사무실에 가는 도중 길 묻는 것을 그만둡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거보다는 to 부등사 돼버리면 여기 일형식이에요. 이때 to ask가 부사정법의 목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가면 그들이 고객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길을 묻기 위해서 하던 걸 멈췄다 이런 뜻이에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그러면 차를 멈춰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상 to ask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postpone 뒤에 당연히 여러분 동명사는 목적을 취하겠죠. 그래서 launching B가 답입니다. 회사는 연기했다. launching the product 제품 출시를 until 이렇게 내년까지 이란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는 의미 차이가 없답니다. 없고 to 부등사 동명사를 모두 취하는 동사 네 가지가 있습니다. attempt는 시도하다, begin 시작하다, continue 계속하다, start 시작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다. 이때는 투분사 동명사, 투분사 동명사, 투분사 동명사, 투분사 동명사가 다 온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여기도 여러분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투부등사와 동명사를 둘 다 취하는데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차이가 있는 동사. 세 가지 정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remember, forget, regret 뒤에 보통 투부등사 오면 보통은 미래에 할 일, 미래의 일이고 요 뒤에 동명사 오면 과거에 한 일을 보통 나타냅니다. 이렇게 알아두고 try 뒤에 여러분 투부동사 올 때는 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애쓰다 뜻이고 try 뒤에 동명사 오면 시험삼아 뭘 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네, 됐죠? 그러면 뒤에 또 한번 봅시다. remember 뒤에 투부동사 오면 앞으로 할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는 이메일 보낼 걸 아직 안 보냈습니다. 보내야 되는 것을 기억했답니다. 마감 전에 이메일 보내야 할 걸 기억했다고. sending 이미 보냈다는 뜻이겠죠. 그는 어제 이메일 보낸 것을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자, regret도 뒤에 투부등사와 동명사 오는데 이거는 의미 차이도 있어요. 해석이 좀 틀립니다. regret 뒤에 투부등사 오면 뭐 하려니 참 유감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에게 대리할 사실을 inform,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 유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애플리케이션 지원서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 말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 지원서가 서류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려고 하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거는 그가 작년에 job offer 그 일자리 수락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언급이 되겠지만 이 taking이 대비면은 단순 동명사라고 하는 게요. 근데 여기에 내용이 보면은 작년에 그 일자리를 수락하지 않았다 하면 여기 이제 수락 안 한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동명사면 과거에 한 일이라고도 했지만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완료 동명사 having taken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답은 됩니다. taking 해야 되고 완료 동명사 having taken 해도 되는데 이게 막상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having taken이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둘 다 답은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taking이 오버리면 일반적으로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 후에 대상이 그냥 과거 사건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쓴다 이런 거고 having take 완료 동명사가 오버리면은
좀 더 공식적이고 시제 차이를 강조할 때 쓰는 거야. 그 제안을 이미 그 제안을 이미 수락하지 않았다라는 좀 더 명확한 시제를 나타낼 때 having taken을 쓴다는 거예요. 전체 정리하면 단순 동명사를 써도 되고 having taken을 써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요 몇 가지 시제 구분이 좀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이런 시험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having taken을 쓰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taking과 having taken 두 가지가 다 있다면 그때는 완료 동명사가 더 적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요 구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ry 뒤에 여러분 to 부동사의 말하고 yes다 노래가 되죠. 그들은 그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고 그는 그 문제를 남들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리스타팅, 재부팅 한번 해봤다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런 뜻이에요. 심사 한번 해봤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그는 후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는 후회한다. 결정을 to leave the company 좋다. 요도 last year 딱 나옵니다. 작년 그 회사 떠나기로 한 결정을 내린 것을 후회한다는데 지금은 이렇게 단순 동명사밖에 없죠. 그럼 이거 답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 완료 동명사 having made가 돼도 답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둘 다 등장한다면 그때는 좀 더 명확한 그죠? 사건 시제 구분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having made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remember 뒤에 투분사 동명사 다운되죠. 자, 나는 아침에 집을 떠나기 전에 내 열쇠 가져간 걸 기억했다. 다 가능해요. 그럼 투분사 동명사 다 가능한데 용어는 좀 말이 안 맞죠. 뒤에 my kids라는 명사 목적어가 있잖아요. 수동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동명사 be 가져간 것을 기억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과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ry 뒤에 투분사 동명사 다 오면은 뭐 be, C가 다 가능하죠. 그럼 일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뭐 한다? 시스템을 뭐 한다? improve를 말은 개선한다. 왜? 이 시스템이 더 efficient,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그 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남대로 그럼 뭐지? 심사해볼까요? 개선하려고 막 애쓸까요? 당연히 노력한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to improve, B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키포인트가 동명사와 명사의 차이점입니다. 동명사와 명사의 차이점. 자,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동명사도 명사 역할하는 데 있잖아요. 명사처럼 주어, 보어, 목적어자로 온 데 있죠. 당연히 명사도 주어, 보어, 목적어자로 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동명사와 명사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묻는 문제, 토익 문제 좀 넣으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동명사는 앞에 보다시피 동사 원형 플러스 ing잖아요. 형태입니다. 당연히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동사 성질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누차 말했듯이 준동사 세 가지 모두 다 적용됩니다. 투부동사, 분사, 동명사가 각기 그죠? 다양한 역할, 준동사가 돼서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그 동사가 갖고 있는 본래의 동사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문장 유형과 동사를 종류할 때도 했듯이 1형식부터 5형식 동사 있지요. 그 성질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단어가 1형식 단어다. 그럼 주어, 동사로 끝나는 기고 만약 4형식이다. 그럼 주어, 동사,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있어야 되고 5형식 단어다. 주어, 보어, 목적, 보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사 성질을 이 동명사가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동사 유형에 따라서 뒤에 보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식 같으면 부사 수식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명사는 당연히 명사 앞에 여러분 관사나 소개가 온다는 건 맞습니다. 전치사는 여러분 동명사 앞에도 오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오니까 그죠?
그 명사는 관사와 소유격 뒤에 위치하고 문제는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학생이 묻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위밍 풀 하면 이제 여러분 복합 명사잖아요. 명사 두 개 나란히 명사가 뒤에 목적어 명사 취하잖아요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명사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 명사가 돼버리면 이거는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을 취하는 게 아니고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의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앞에 명사는 형용사, 뒤에 명사가 진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명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다. 근데 동명사는 동사 성질에 따라 동사 1형식부터 5형식이라는 동사 유형에 따라서 뒤에 보호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in이라는 정의사 때문에 find이라는 동명사 왔어요. 근데 find 찾다. 삼형식이겠죠? 그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잖아요. 해결책을 찾다. 그래서 solution은 명사 목적을 취하는 동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성공했다. 어둠이 뒤에 동명사가 왔습니다. 우리 그랬다. 무엇을 후회하다. 그럼 삼형식이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his, this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회사 떠나기로 한 결정을 깊이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deeply는 부사가 또 우리 그랬더란 동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of가 전인사입니다. 전인사 뒤에 당연히 명사나 동명사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new evidence, 명사입니다. 명사는 뒤에 목적어 안 취한다 했죠. 그래서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바꾸었다, 조사, 방향, 조사의 과정, 방향을 확 바꿔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the manager, 소유격 뒤에 디시죠. 명사 공개. 매니저의 결정은 놀라게 했다. 모든 사람을 회의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요거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on이라는 전치사 보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가 올 수 있어요? 동명사, 명사 다 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죠. New strategies. 새로운 전략들이라는 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developing 무엇을 개발하다. 당연히 삼형식 단어. 그래 답이 C가 된다는 거예요. 자, 위원회는 is focused on. 위원회는 남대로 집중하고 있다. 개발하는데 새로운 전략을 왜? 생산성을 to enhance.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 개발하는데 집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문제는 한번 봐요. 대학 소유격이죠. 소유격 뒤에 명사 온다 했고 뒤에 또 정의사 어가 또 오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소유격 말고 여러분 정관사 있죠. 더나 소유격 그 뒤에 전치사 이래 놓으면 이 사이는 무조건 명사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adaptation 하면 여러분 적응, 조정의 뜻이니까 새로운 시스템의 적응은 significantly 요는 어휘를 좀 알아두시라 말입니다. 이게 significantly 하면 상당히 개선했다. 운영 그 효율성을 상당히 개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daptation 명사입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The company이죠. 소유격이죠. 뒤에 of라는 전치사. 그럼 이 자리도 명사 adoption 요밖에 답이 안 됩니다. 회사의 adoption 하면 여러분 채택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remote working policies 이게 여러분 원격 근무 정책 채택 혹은 도입 회사의 도입은 중요하다 많은데 직원의 만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명사의 시제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여러분 투분사 할 때는 단순 부동사 완료 부동사 분사문 할 때도 단순 분사문 완료 분사문 했지요. 그럼 동명사도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가 있다는 게 똑같이 단순이면 뭐다? 시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 물어보실 때 단순 동명사 동사문행에 ing를 쓰면 됩니다. 근데 종소절이 시작하시지 앞선다. 우리 앞에 다 했듯이 그럼 완료 동명사 having 플러스 pp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주절과 종수절 주어가 같으면 당연히 종수절 주어 생략, 다르면 생략하지 않는다.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녀는 제안했다, 시작하겠다고 프로젝트를 더 일찍 된 플랜, 계획된 것보다, 계획보다 좀 더 빨리 프로젝트 시작할 걸 제안했다라는 뜻인데, suggest 뒤에 그냥 스타팅 동사 원형의 ing니까 뭐다? 단순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을 한번 보면 그녀는 제안했다 that she 다음에 여러분 should start 이 should 어디 온 거 알겠죠? 자, suggest 가정법 할 때 가정법 현재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이런 거 올 때 대단에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should 생략 가능한 거 생각나지요? 그겁니다. 그녀는 계획보다 프로젝트를 더 일찍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that 접수 없으면서 복문을 단문으로 고쳐보면 자, that 생략, she 같으니까 생략, 시제 두 개 같지요. 근데 suggest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니까 starting 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start이라는 단순 동명사가 나오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걸 한번 봐봐요. 팀은 appreciate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고객이 피드백을 더 일찍, 그러니까 일찍 피드백을 제공해 준 걸 고마웠다. 당연히 고객이 피드백 제공한 게 먼저지요. 그래서 완료 동명사인데 원래 문장을 한번 보면 팀은 고마워했다, 과거. 고객이 had provided 제공했답니다. 피드백을 일찍. 당연히 고객이 피드백 제공한 게 먼저잖아요. 분명히 한 시제 더 앞선 시제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고치다. 자, that 생략. the team하고 the client 주어가 틀리죠. 그러면 the client 그대로 써주면 되고, 요거 한 시제 앞서니까 완료 동명사 having plus provided.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게 됐다. 완료 동명사가 나오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ggest 왔습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되죠. 근데 내용이 이제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자, 근데 내용이 한번 봅시다. 지구는 그 뭡니까? 그대의 기술을 향상한다. 기술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하기 위해 더 많은 어떤 교육 세션, 교육 프로그램 개최할 걸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원래 어떤 문장인가 한번 볼까요? 자, 요겁니다. 직원들은 제안했다. 그들이 should hold. 열어줬으면 한다는 거죠. 더 많은 교육 세션을 열 것을 제안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의미상 동일한, 아까 말했던 suggest 뒤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 구조예요. that 날리고. 그 다음에 the employees와 they 같으니까 생략. 시제 같고 suggest 뒤에 동명사 취한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holding A가 답이 된 겁니다. 됐죠? 여기 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dmit입니다. admit. consultant가 그 admit 인정했다라는 뜻이고, mistake 실수를 during the financial analysis 재무 분석 중 실수했다고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원래 문제 한번 볼까요? 당연히 consultant가 인정했다. 무엇을? 그가 이미 실수한 거잖아요. had made. 재무 분석하다가 이미 자기가 실수한 거야. 하고 나중에 그 실수가 이제 폭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실수한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hat 생략, consultant와 he 같으니까 생략. 한 시제 앞서니까 having made. 그래서 답이 C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실수한 게 먼저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제죠. 시제상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완료 동명사. 그 다음 acknowledge도 여러분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원래 문장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회사는 acknowledged 인정했다. 무엇을? it 회사가 had implemented 시행했다. 뭘? innovative solutions 아주 혁신적인 솔루션 해결책 솔루션을 실행했다 이 말입니다. 뭘?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전에 이미 혁신적인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이행했었다는 걸 나중에 차후에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이행한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컴퍼니 본문을 단문으로 고치면 that
the company와 is 같고 한시제 앞서잖아요. 그래서 완료 동명사 have implemented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A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한번 봅시다. 의미상의 주어. 투부동사도 의미상의 주어 있었죠. 그럼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 동명사의 원래 주어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문장의 주어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만약 똑같다. 그럼 당연히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생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인 we, you, they, people 일반인이 동명사의 의미사 주어이면 누구든지 충분히 추리 가능하다.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와 동명사 의미사의 주어가 이제 다를 경우 어떻게 하냐. 자, 첫째, 생물과 인칭대명사일 때는 목적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소유격이 문법적으로 더 적절하고 공식적인 표현으로 이제 간주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생물 말고 무생물이 만약에 동명사 의미사 주어가 나왔을 때 소유격 써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무생물일 때는 또 목적격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더라. 자, 생물의 인칭대명사 할 때는 소유격이 원칙이고 무생물일 때는 목적격이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오래 편합니다. 자, 볼까요? 그들은 시작했다. 일의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지난주에 그들이 그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동일일 때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인 their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are looking forward to 기대한다. to 뒤에 joining the team 그 팀 우리는 그가 팀에 합류하는 것을 기대한다.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자 he는 생물이잖아요. 그죠? 생물의 인칭대명사 이때 소유격 his가 원칙인데 힘을 써도 틀리진 않다. 근데 his를 선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요 두 개의 예문이 좀 잘못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디렉터가 그죠? 감독은 was impressed 감명받았다. 자, by가 왔습니다. 전치사 뒤에 여러분 taking이란 동명사 오고 뒤에 목적어를 취했네. 그죠? 그러면 동명사 의미상이 주어가 봐야 되는데 생물이나 인칭대명사는 소유격을 원칙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소유격 대열이 있네요. 그죠? 감동은 감동받았다. 그들 주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들이 taking responsibility 그러면 그들이 책임을 진 것 무엇에 대해 그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 책임진 것 그것에 감명받았다. 회피할 수도 있는데 책임을 지더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열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are confident about 무엇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다 자신하다라는 뜻인데 about 전치사가 왔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 동명사 와야 되겠죠. 근데 동명사 앞에 여러분 인칭대명사 소유격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가능합니다. 근데 내용은 우리는 자신이 있다. 회사의 어떤 성과를 improve하는 말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회사의 어떤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자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동일인이잖아요. 동일인일 때 굳이 우리가 our라는 인칭대명사의 소개를 쓸 필요가 없지요. 생략. 그래서 그냥 improving 동명사 바로 적은 것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